3월 7일이 금요일일 거예요. 3월 7일이 금요일일 텐데 그날 우리가 수업을 하잖아요. 나 근데 그날 예비군 끌려가요. 군대 또 가래. 군대 또 가요. 미쳐버리겠어요. 작년에 늦잠 자가지고 하루 안 갔더니 그거 안 가면 이번에 벌금 낸다고 오래요. 어? 1,000만 원. 10만 원 내면 안 가도 내고 가지 말죠. 그거 범죄자 돼요. 그거 안 가면 범죄자 돼요. 난 범죄자가 되기 싫거든. 알았어. 이번 주 금요일은 나오셔야 돼요. 내일은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지수함수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나오셔야 돼요. 내일은 나오셔야 되고요. 알았어. 알았다고. 20일이 28일 있어. 28일 날 시험 볼까? 아니면 그거를 3월 7일, 3월 7일은 어차피 못 보지. 3월 7일은 끌려가요. 그래서 그날은 휴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1학년 애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근데 가능성이 높은 거지 휴강한다고는 얘기 안 했다. 원장님이랑 얘기를 해봐야 돼요. 다른 쌤이 하면 이제 내 조교가 오겠죠. 내 조교가 오겠지. 내 조교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휴강을 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휴강할 확률이 80%. 어차피 그게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클리닉 하는 거니까 휴강할 가능성이 80%. 근데 20%가 남아있어서 그거는 좀 더 확실하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한다면 어차피 시험 대비 때 보강 잡을 거니까 시험 대비 때 보충 잡아서 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험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중간고사 대비는 언제부터 할 거냐면 이 책 끝나는 날이 3월 25일인가 그래요. 지금 예정되어 있는 날짜로. 3월 25일 날 끝날 예정이거든요. 이 책 자체가 3월 25일 아니면 3월 27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바로 그냥 시험 대비 바로 들어갑니다. 시험 한 달 남아? 정확하게. 시험이 지금 이제 어린이날 전후로 끝날 걸로 예상되는 바. 물론 광성고는 얘기가 달라지겠죠. 니네 맨날 어린이날 끝나고 왔잖아. 니네 맨날 어린이날 끝나고 왔잖아요. 광성고는. 니네 학교는 시험 관련해서 참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광성고는 어쨌든 어린이날 끝나고 볼 것 같긴 한데 나머지 학교들은 어린이날 전에 볼 것 같단 말이지 느낌이. 특히 쟤네 학교도 어린이날 전에 볼 것 같은 느낌이고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어린이날 전에 볼 것 같은데 어린이날이 마침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날이 월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토, 일, 월 황금 연휴를 쉬느냐 아니면 토, 일, 월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지금 이거거든요. 화수목금으로 잡히면 그날 바로 이제 월요일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뭐. 황금 연휴가 사라질 수 있는 거죠. 비세요. 니네도 그럴 수 있는데 니네 학교는 보통 빨리 봤어 중간고사를. 그러니까 그 전주로 할 수도 있는 거지. 아니면 이제 목금 화수 이렇게 보면 그게 더 최악 아니야? 목금 화수면 제일 최악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 화수목금이야. 주말을 안 낄 것 같아 이번 시험은. 왜냐면 주말 끼기가 되게 애매한 연휴예요. 근데 그것도 있지 않아? 2학기 중간고사가 제일 레전드죠? 추석 날짜 얘기해줘? 그러니까 추석 얘기해줘. 추석이 그 10월달이 레전드인 게요.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너네 놀려먹는 건데 10월 3일이 금요일 개천절이야. 4, 5일이 그 이제 토일이죠. 6일부터 9일까지가 쭉 쉽니다. 그러니까 3, 4, 5, 6, 7, 8, 9 7일 쉬거든요. 어떤 미친 학교가 10월 10일부터 시험을 보지 않는 이상 얘네야. 높은 확률로 얘네야. 10월 10일 날 보는 학교. 10월 10일 날부터 시작을 한다. 최악인 거죠. 그러니까 10월 1일, 10월 2일, 10월 10일 이렇게 걸리면 제일 최악이에요. 그때는 갑자기 국군의 날 그 연휴가 갑자기 제정돼서 그런 거 아니야. 야, 그 퐁당퐁당의 피해자가 여기 있잖아. 월요일 날 시험 보고 수요일 날 시험 보고 금요일 날 시험 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야 3월 되면 어차피 학사 일정 나오잖아요.
비세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해주면서 시작을 하냐면 이 얘기를 왜 하면서 시작을 하냐면 시험 대비 이번에 들어갈 때 어쨌든 들어가게 되면 이번 시험 대비는 조금 달라요. 같은 듯 조금 다르게 들어갈 거야. 같은 듯 조금 다르게 들어갈 건데 정확하게 하면 대치동이 이렇게 하거든. 대치동이 하는 방식대로 가겠습니다. 네, 대치동이 하는 방식대로 갈 건데 대치 퀴즈는 아니지. 대치 퀴즈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그게. 대치 퀴즈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하더라고, 대치동이 있는 학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작년에 했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는 할게요. 그래서 화목에 수업을 하고 금요일에 테스트를 보고 그거는 유지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테스트에 기준 점수가 있습니다. 주간 테스트를 봤을 때 시험 대비가 들어갔을 땐 기준 점수를 넣겠습니다. 시험 난이도에 따라 기준 점수는 달라질 거고요. 기준 점수 그건 이제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죠, 조금씩. 못 넘으면 토요일날 나오셔야 됩니다. 못 나오면 토요일날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보충 프린트 풀고 재시험 보고 갑니다. 제시험까지 와요? 네, 재시험까지 보고 가야 됩니다. 제시험에서 네? 그거 3시 30분에 고3 클리닉 하는 시간에 할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너네는 조교가 할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조교가 해줄 거예요. 제시험에서도 그 책임이 어때요? 재시험에서도 땡하면은요. 그냥 집 가. 아니 아, 저기 찍고 가. 이렇게 종이 빡빡 찍고 가. 재시험에서도 만약에 땡치잖아요. 조교가 친절하게 설명 다 해줄 거예요. 또 제시험 어? 그러고 재시험? 그건 상황 봐서. 시간이 남았다 싶으면 재시험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할 거고 규현이는 야 너네는 그래도 하나 하잖아. 야 그래도 잘 봐. 잘 들어봐. 너네는 하나만 하지. 얜 2개 해야 돼. 확통까지 같이 2개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빡세게 해야 해. 알겠지? 동상고를 욕하면서 빡세게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아 그리고 규현이 확통은 클리닉 나랑 한다. 그래서 확통 클리닉은 나다. 3월에 생길 거예요. 3월에 이제 생길 겁니다. 질문 시간이 1시간 정도 생길 건데 많이는 아니고 잠깐 짧게 생길 건데 그때 확통할 때 괜히 우리 서로 시험을 통과를 못 해가지고 언제 보내줘 이 소리 하지 말고 평소에 공부 빡세게 하세요. 확통 어차피 하루밖에 안 하잖아. 아 그거 만약에 째낀다 화목에 어떻게든 보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목에 어차피 조교 와요. 이제 3월 되면 화목에 조교 옵니다. 네 저기 옆에 강의실로 올 거예요. 조교 올 거예요. 조교. 예전 사람 안 왔잖아요. 예전 사람은 안 불렀지. 이번 사람부터 불렀습니다. 이번 사람부터 올 거예요. 추가수당 있어요? 네? 추가수당 당연히 있으니까 오겠지. 돈은 당연히 주니까 오겠지. 뭐가? 그분 지금 현재 그분 이미 해군으로 끌려가 있어서 안 돼. 이미 해군으로 끌려가 있어서 안 돼. 야 어떻게 타령을 시켜. 지금 해군 잘 적응했다는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조교 3월 되면 오실 거예요. 한번 뭐 실물 보고 싶으시면은 보세요. 아 21개월. 해군이 21개월. 아 공군이 20일인가? 그러니까 공군이 2년은 안 되잖아. 지금 21개월인 거 그러니까. 해군이 그 사이인데. 18과 20일 사이인데. 어쨌든 조교 3월에 오실 거예요. 너네 어차피 조교 오는 시간이 정확하게 6시 반이거든요. 근데 국어 하는 애 우진이 말고 없잖아. 국어 우진이랑 조우 빼고 다 안 하잖아 이제. 안 바뀌어요. 지금 이 시간표에서 그대로 갈 것 같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국어 없잖아. 그 시간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째끼지 마세요. 나 같으면은 그냥 토요일에 어차피 매 맞을 거 그냥 토요일에 매 맞고 끝나겠다 그냥.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미리 얘기를 하자면 일부러 그렇게 하는데 하는 이유가 어쨌든 얘네가 해야 돼. 아 내가 왜 고3을 하냐고? 걔는 정규 수업이에요. 걔는 정규예요. 그게 정규야. 그리고 나도 어차피 니네 클리닉 하는데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토요일날. 내가 뭐 여기에 이렇게 짱 박혀있진 않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열심히 하세요. 평소에. 알겠냐? 평소에 열심히 하세요. 지금 이렇게 약간 중단원 평가 난이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단원 평가 난이도 수준으로 주간 테스트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 학교 시험에 조금 더 맞게 갈 거니까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겠지.
거기보다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겠죠. 그래봤자 손톱만큼이에요. 알겠죠? 쉬운 거는 확실하게 쉽게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쉽게 내드릴 거고 이번에 가장 큰 특징은요. 그 시험지는 내가 내겠습니다. 조교가 안 냅니다. 내가 냅니다. 처음 시험지만요. 제 시험지만 조교가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험지는 내가 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성심성의껏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이거는 뭐 나는 그래도 엄청나게 그지같이 만들지 않아요. 내가 낸 거는 거의 없었거든요.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니네 1학년 때 한 거 조금 빼고는 주간 테스트는 단 한 번도 내가 낸 적이 없어요. 작년에 계속 그 조교가 냈죠. 조교가 냈죠. 그동안 작년에는 조교가 냈어요. 나는 내지 않았어요. 작년에. 어? 제가 아직 안 받았는데. 어쨌든 이 얘기를 왜 지금 하고 있냐면 어쨌든 마음의 준비하라고. 이제 한 달 남았거든.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이제 슬슬 마음의 준비하라고. 알겠뇨? 어쨌든 지금 확실하게 집중을 하고 딱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올해 나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여자친구 만드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 말고 목표가 하나예요. 니네 지금보다 성적 더 올려야지. 2학년이잖아 이제. 올려야죠. 그쵸? 니네 성적 올라간다고 내가 돈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 돈 안 들어와. 아니 왜 소문이 그렇게 났는지 모르겠네. 돈 안 들어와 우리. 아니야. 니네 성적 오른다 해가지고 내가 실질적으로 받은 보너스를 월급 명세서를 까주면은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 계좌를 왜 오픈해냐? 내가 미쳤니? 자, 그래서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야, 내 친구들도 내 계좌가 얼마인지 몰라.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친구들도 얼마 있는지 몰라요. 자, 여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등식의 문제 하나만 좀 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부등식의 문제 하나 좀 그나마 어려운 거 하나 가겠습니다. 115쪽이고요. 115쪽에 레벨 3에 10번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볼 거고 오늘 미리 갈게. 오늘 끝날래? 아니면 다음 시간으로 좀 쪼개줄까? 왜냐면 최대 최소한 내용이 되게 짧거든요. 쪼개? 그러면 쪼갤게요. 어디서 끊을 거냐면 여기 4까지만 하고 끊을게요. 5, 6은 다음 시간에 가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5, 6은 다음 시간에 가겠습니다. 4까지만 할게요. 그 전에 얘부터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4까지만 하겠습니다. 5, 6은 다음 시간에 갈게요. 왜냐면 최대 최소가 내용이 진짜 없어요. 최대 최소,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가 진짜 내용이 없습니다. 유형도 4개밖에 안 되고. 그리고 설명할 것도 더더욱 없고요. 차라리 지금 여기서 설명을 좀 더 오래 해주는 게 나아.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다 여기서 시작하니까. x에 대한 부등식 젖다구로 생겨먹은 애가 있는데 저거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찾았습니다. 근데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가 되었으면 좋겠대요? 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개수를 찾으려 했던 2020년에 나왔던 9월 고2 학평 기출문제 되시겠습니다. 인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네 학교 시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9월은 인천에서 내니까 니네께 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실제로 이 문제 되게 잘 냈던 문제예요. 정답률은 20%였습니다. 정답률은 20%였습니다. 전국 정답률 되게 낮았어요. 근데 왜 되게 낮았냐면 이것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나는 다 잘 풀었어요. 남은 하나를 못 풀어서 틀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이거요? 이거 4점짜리 28번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28번인가 그랬을 텐데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그럼 이거를 일단 보는 순간 니네 눈치채세요. 치환하고 싶어요? 안 치환하고 싶어요? 치환하고 싶죠. 그럼 치환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그럼 치환을 하면 그래서 나는 여기 치환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 있는 2분의 1의 x제곱을 뭐로 일단은 치환을 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잡아줘야 돼. 그치? 얘를 t로 치환하게 되면 잘 봐. 그럼 여기 t로 치환하게 되면 얘가 무조건 0보다 어떻다라는 조건까지 깔고 가요. 그치? 얘가 0. 자, 글쎄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러면 보면 얘는 결국 2분의 1의 x제곱의 전체 제곱이니까 얘가 그래서 t제곱에서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t제곱에 마이너스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3n 더하기 16이 있었고 여기에 우리는 2분의 1의 x제곱이었던 얘가 그래서 누가 되었냐면 t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누구를 더해주면 되냐면 여기 이렇게 48n이 있었고요. 그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거 풀어주면 되는 게 지금 여기 문제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얘는 현재 2차 부등식을 푸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받았고 그럼 2차 부등식을 푸는 거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근데 곱해서 48n이 되고 더해서 이게 되는 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뭐랑 뭐로 쪼개면 돼요? 그냥 저거 그대로 쪼개면 돼요. 3n과 16에.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3n과 16으로 쪼개버리면 됩니다.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둘 다 뭐 해주면 된다는 소리가 되냐면 마이너스를 주면 된다는 소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 t 깔아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는 t 마이너스 3n과 그 다음에 여기는 t 마이너스 16이 결국 몇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까지는 잡아줄 수 있냐면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여기까지는 잡아줄 수 있습니다. 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잡아놨을 때 그럼 여기서 끝났네요? 왜? 그럼 t의 범위가 나오긴 합니다. 그 t의 범위 몇과 몇 사이가 되어야 돼요? 그치 3n과 16 사이입니다. 이렇게 쓰죠. 자 그러면 너네는 이미 틀린 거예요. 왜?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얘가 어떤 수와 어떤 수의 사이가 나오는 건 맞아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어떤 수와 어떤 수의 사이가 되는 건 맞고 그리고 여기는 3n도 그렇고 16도 그렇고 어차피 다 0보다 커요 작아요. 어차피 n을 자연수로 취급한다 그랬으니까 예 3n은 0보다 커요 작아요 어차피 그치? 양수지? 그럼 뭐야? 얘 이미 조건 다 만족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사이라는 건 맞아요. 그럼 너네가 대충 봐. 대충 봤을 때는 얘는 전혀 틀린 게 없어 보여요. 근데 사실은 틀렸어요. 왜? 아직 뭔가가 하나 없어요. 그걸 잡아야 돼요. 지금 뭔가가 하나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오히려 답은 쉬워요. 그게 포인트예요. 왜? 네. 저 조건을 생각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 하나만 나오진 않아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3n이라는 애가 16보다 작아도 돼. 상관없는 거잖아.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근데 반대로 3n은 자연수지. 그럼 자연수 어떻게 키워봐? 16보다 크게 만들어버려도 돼요? 안 돼요? 되잖아. 그 둘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럼 그 둘이 다 나오지. 그럼 뭐야? 그 둘이 다 나왔네? 결국은 둘 다 생각은 해봐야겠네? 이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걸 놓친 애들이 다 틀린 거예요. 왜? 하나만 찾고 주관식이니까 그것만 답이라고 딱 썼거든. 그러고 틀린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두 개를 같이 봤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조건은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는 맞아. 근데 이게 부분적인 정답이었던 거야. 왜? 이때는 3n이 여기는 16보다 어땠을 때냐면 작았을 때예요.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조건일 땐 저게 나오는 게 맞는데 두 번째 조건은요. 16이 오히려 더 작아도 돼요. 16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여기 있는 t가. 그리고 얘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냐면 3n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거든. 왜? 우리는 여기 있는 16보다 3n을 더 크게 만들어버려도 되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을 같이 판단을 했었어야 되고요. 이걸 잘 판단하는 사람들이 맞췄습니다. 참고로 얘기해줄까? 이게 광성고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22년에 광성고 이거 주관식 4번인가 그랬어요. 이게 주관식 단답형 4번인가 그랬다. 이거 2학년 때 잘 나왔다. 생각보다 광성고는. 알겠습니까? 광성고는 특히 잘 주목해서 보세요. 알겠습니까? 광성고 이 문제 거의 그대로 있었던 거 내가 기억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니네는 학평기출 문제 절대 숫자로 바꾸지 않아요. 그대로 내거든. 그러니까 잘 이거 이해하고 있으면 끝나요. 이거 거의 그대로 나왔어요. 숫자만 조금 한두 개 바꾼 정도였어요. 진짜로. 진짜 거의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풀이 방법을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는 얘네 둘이 중요해. 알겠습니까? 둘 다 나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결국 뭐야? 얘 지금부터 t를 2의 거듭제곱으로 바꾸면서 얘 2분의 1의 x제곱이니까 다시 하면 2의 마이너스 몇 제곱으로 바꿀 수 있게 돼요? 그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바꿀 수 있게 되고 그때 마이너스 x제곱으로 바뀐 게 결국 누구와 누구 사이가 되었다는 거냐면 여기 있었던 얘 3n과 결국 얘 16. 16은 2의 몇 제곱이에요? 2의 4제곱 사이에 있었대요. 이거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럼 봐봐라. 그럼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x의 기준을 잡았을 때 이 마이너스 x가 4보다는 작거나 같으면서 정수가 몇 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2개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4를 이미 포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4를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얼마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이러면 틀리는 거지. 왜? 얘가 현재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지수가 점점 커져야 돼? 아니면 작아져야 돼? 지금 상황에서는요. 작아져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4를 제일 먼저 가질 수 있죠. 왜? 4랑 같아도 되니까. 그럼 4는 가져도 되는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4는 되겠지만 누구까지 딱 나와주기만 하면 이미 두 개로 딱 끝나게 돼요. 4를 기준으로. 그치? 하나만 낮추면 되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큰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그걸 기준으로 두 개가 되도록 줄이면 되죠. 왜? 어차피 얘는 무조건 가져야 되는 숫자인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가져야 되니까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하나만 줄여. 그럼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몇 가지는 가능한 거냐면 3까지는 가져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얘는 마이너스 x가 3까지는 돼도 문제는 없구나.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주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오히려 이거를 가지고 그럼 얘의 범위를 정해줘야 되는 건데 그럼 얘가 오히려 2의 세제곱을 가지고는 있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3의 배수는 2의 세제곱을 절대 가지고 있진 않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2의 세제곱보다 당연히 3의 배수가 더 커야 된다는 소리예요? 작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얘는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2의 세제곱이 일단 8보다는 작을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8보다 작아야 2의 세제곱을 갖게 할 수 있고 2의 세제곱을 가져야 여기 있는 얘가 x가 3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따지면 마이너스 3이겠지만 어차피 정수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일단 첫 번째 앞에 있는 거는 8을 갖게 해야 되므로 8보단 작았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8보단 작아야 되고 그럼 당연히 누구보다는 커야 된다는 소리가 돼요. 이제는 4. 왜? 2의 제곱은 또 안 돼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2의 제곱을 얘가 안 갖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2의 제곱이 된다고 쳐. 그럼 뭐야? 얘 같다기 때문에 2의 제곱도 가져온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상황적으로 봐. 상황적으로 봐. 나는 지수 4, 3만 만들고 싶어. 즉 16, 8만 가져와야 돼. 딴 건 안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16, 8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얘를 제한하는 거거든. 그러면 어차피 8은 3의 배수에 절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럼 8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4를 갖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4보다는 어때야 되겠어요? 얘가 커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4보다는 커야 돼요 라는 게 나오게 돼요.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범위가 4와 8 사이에 나오게 되는 이유는 여기 있는 요 거듭 제곱이 2는 안 되고 3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숫자를 정해주면 되고 그 양 끝에 있는 게 2의 거듭 제곱으로 결정하면 어차피 얘는 3의 배수니까 그럼 그 사이에 있는 3의 배수 하나만 찾으면 돼요. 몇 개 있어요? 이거 한 개 있잖아. 얼마? 그치? 2 집어넣어서 나오는 6. 이거 하나밖에 없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얘 한 개예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요 범위를 만족해주는 n을 찾았고 그 n이 한 개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건 그래서 한 개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같은 원리니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t를 2의 거듭제곱으로 바꾸면 결국 16은 2의 4제곱이죠. 그때 그 2의 4제곱보다는 여기 있는 t 결국 우리는 2의 또 거듭제곱으로 바꿨으니까 2의 마이너스 몇 제곱이 되었냐면 마이너스 x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현재 16보다 즉 다시 하면 2의 4제곱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얘가 오히려 누구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냐면 3n 즉 3의 배수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만족해주는 저 x값이 두 개가 돼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x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마이너스 x가 돼야 되는 게 누구인지만 판단해봐 지금은.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랑 어떤 숫자를 갖게 해야 되겠는가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은 오히려 3의 배수 판단하는 게 편안하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순서로 그대로 가겠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 그럼 얘는 누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소리야 지금은. 4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가장 작은 게 4가 돼야 되겠죠? 왜 가장 작은 게 4로 제한했으니까? 그럼 얘 두 개가 되고 싶잖아. 그럼 얼마까지는 가져오면 돼요? 그치? 안 되지. 3은 오히려 더 작아지잖아. 그치? 얘보다 크거나 같던데.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5까지는 가져와야 되는 거지. 됐나요? 다시 얘기할까? 그럼 여기는 3의 배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3의 배수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때 여기는 요 3의 배수는 적어도 일단은 누구는 가지고는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돼요. 그치? 어쨌든 그 범위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32를 갖게 만들어주면 돼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32를 갖게 만들어주려면 여기는 3의 배수는 당연히 32보다는 커야 되겠어요? 작아야 되겠어요? 조금이라도 커야 되겠지. 됐니? 여기까지는요? 같으면 큰일 나지. 그러면 같으면 난리 나니까.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32보다 물론 같아도 상관은 없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맞네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3의 배수에서 절대 32를 갖게 만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로그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결국 뭐야? 3의 배수는 적어도
32보다 커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32보다는 3의 배수는 커야 됐어요. 그런 다음에 누구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나오게 돼. 이제는. 그쵸? 2의 6제곱은 포함하면 안 되죠. 그럼 2의 6제곱이 64잖아. 그럼 64보다는 당연히 3의 배수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지만 64를 버릴 수 있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64보다 작았어야 돼. 이렇게 돼 있는 요 범위가 됩니다. 즉 요 범위를 만족해주는 3의 배수 찾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범위를 만족해주는 3의 배수, 즉 n이 얼마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소리가 되고요? 11에서부터 어디까지 간다는 소리가 돼요? 21까지.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범위 나왔죠? 그래서 여기는 요 n이 11에서부터 우리는 21까지 가면 되니까 개수 1, 2 세도 되지만 우리 격자점 세는 공식 알아요? 이렇게 둘 다 등호 들어가 있을 때는 둘에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지. 거기서 1을 빼면 됩니까? 더하면 됩니까? 그치? 1을 더하면 되죠. 하나 더 더하면 되지. 왜? 이거 빼는 거 자체가 등호 하나만 있을 때잖아. 그럼 거기에서 하나가 더 들어갔다는 건 하나를 더 추가해줬다는 거니까 더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계산하면은 여기서 몇 개가 나와요? 여기서 11개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11개와 저기 1개입니다. 쟤네 다 더해준 게 정답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 1개와 여기 있는 11개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그래서 정답은 몇 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12개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찾았던 케이스를 나누어서 살펴봤던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약간 직관적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편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직관적으로 보는 게 편안할 때가 있는데 그 직관적으로 보는 거를 좀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할만하죠. 됐니? 여기까지는요. 이런 문제들이 지수함수에서 아직까지는 쉽게 나오고 있는 4점짜리들이야. 어려운 문제들은요. 내신 때 많이 보여드리려고 아껴두고 있습니다. 하나 있어요. 전설의 문제. 고3들 다 틀리게 했던 2022년에 9번 문제 있어요. 그거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 가지고 풀어야 되는 그 전설의 문제 하나 있거든요. 오답률이 되게 높았던. 그런 거 내신 때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래프 확실하게 배우세요. 9번이니까 4점 시작이었다니까 그게. 오답률이 50몇 프로였나? 4점 시작이 4점의 첫 문제가 그 정도 난이도였으면은 그 해 9월 모평은 개빡셌단 소리예요. 6월 모평이었나 그랬는데. 참고로 고3들 그거 설명해 줄 때 고3들 표정이 내가 저거를 왜 배우고 있어야 되지? 라는 표정밖에 없었어요. 근데 학교 시험은 그걸 내거든? 학교 시험은 그걸 아주 좋은 소스라고 생각하고 내거든요. 그래서 너네한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시험 대비를 위해서 지금 아껴두고 있어요. 일부러. 시험 대비를 위해서 아껴두고 있습니다. 그때 보여드릴게요. 아마 시험 대비할 때는 너네가 제일 많이 풀게 되는 건 수능 문제일 거예요. 수능 문제를 많이 들고 올 겁니다. 이번 시험 대비 교재는요. 참고하시면 돼요. 수능 문제를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니네 수학 1부터는요. 고득점 받고 싶으면 수능 문제 풀어야 돼. 수능 문제를 풀어야 돼요. 고난도 문제를 풀어도 수능 쪽에서 나오는 그 결을 먼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고난도를 푸세요. 알겠니? 그래서 수능에서 나오는 거 지금 수능은 그래도 그 인간이 그거 하나는 잘했거든. 딴 거는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는 잘했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수능 문제를 어렵게 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걸 이제 작년부터 했죠. 작년 문제는 수험 속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실제로. 아니에요. 다. 나도 봤잖아 문제를. 그거 나도 풀었잖아. 그러니까 변별력은 확실하게 있었고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꾸준히 연습을 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겠다는 난이도였어요. 그래서 그런 난이도의 문제들이 일단은 고난도 문제를 입문하기에 딱 좋은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한번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고난도 문제들을 풀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좀 그래도 몇 개 좀 연습이 될 거예요. 알겠니? 부탁되고 고난도 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저런 것까지 해야 돼? 라는 게 나올 수도 있거든. 실제로 시중 문제집들은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봐. 116쪽에 그래서 우리 이제 새로운 함수를 좀 같이 한번 볼 건데 지금 얘 배웠지? 이제 시험 문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섞여도 상관없겠죠? 그치? 지수함수 배웠고 지수함수 가지고 지난 시간까지 연습했고 지금 로그 함수 배우잖아요. 그쵸? 지금 로그 함수 배우잖아요. 끝났지? 뭐야? 섞여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섞이면은 그 순간부터 난이도 확 올라갑니다. 섞이면은 확 올라가. 아직 개념이라 안 섞었어요. 내신 땐 섞을 겁니다. 섞은 문제도 꽤 많습니다. 기출문제 나온 거. 알겠지?
그래서 기출 문제들 섞은 거 꽤 많습니다. 그래서 섞은 것들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개념 잡고 넘어가세요. 자, 로그 함수부터 가볍게 가겠습니다. 가벼워요. 지금은 일단은 들을만해요. 왜? 처음 듣는 거니까. 당연히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쳐주겠죠. 그러니까 기초적인 거 들을 때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세요. 들을만합니다. 자, y는 우리 어떤 함수를 로그 함수라고 할 것 같냐? 느낌상으로 봤을 때 로그 함수는 누가 있는 함수를 로그 함수로 할 것 같아? 로그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함수인데 이렇게 로그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로그 함수라고 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요런 함수들을 우리는 로그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하면 로그 함수가 되고 싶으면 그냥 로그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로그가 없어요? 그럼 다 로그 함수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로그 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는 건 뭐 알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할 텐데, 그럼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적어도 우리는 뭐부터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냐면 얘네들이 그려질 수 있는 정의역과 치역이 있을 거예요. 정의역과 치역을 먼저 좀 생각을 해주면서 그래프를 좀 먼저 접근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좀 접근을 하면서 갈 테니까 거기까지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시작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잡아줄 거는 바로 뭐냐면 이 로그 함수에 대해서는요.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다 필요 없고 누구냐면 얘입니다. 얘네들을 무조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왜 얘네들이 가장 중요하냐면 정의역은 문자 x, y 둘 중에 누구 값이에요? x, y 둘 중에 누구 값이니? 정의역은? x죠. 근데 여기 x를 잘 째려보면 얘가 현재 로그에 있는 자리를 잘 보세요. 그럼 x는 현재 로그에 있는 자리로 봤을 때 얘가 현재 로그의 누구 자리입니까? 진수 자리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정의역은 다시 얘기하면 얘가 이제 로그의 진수 자리입니다. 그때 로그의 진수는요. 아무 숫자나 다 옵니까? 그게 아니죠. 진수는 분명히 숫자가 제한돼 있죠. 진수는 0보다 어떻다는 조건을 무조건 깔고 가요. 크다라는 조건이 깔려져 있죠. 다시 한 번요. 얘는 0보다 큰 x에 대해서만 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다시 한 번요. 얘는 x가 제한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조금 차이점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로그의 진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정의역은 항상 뭐밖에 못 온다는 거냐면 양수밖에 못 온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점근선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점근선이 그래서 얘는 누구의 값에 대해서 성립이 될 거야. 그러니까 x, y 둘 중에 누구에 대해서 성립이 될 거야. 얘는 점근선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성립될까요? 그러니까 그치 점근선도 x에 대해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양수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점근선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럼 점근선은 여기는 진수가 있을 건데 그 진수가 얼마가 되는 순간이냐면 안 되는 게 0이죠. 그래서 진수가 0이 될 때의 x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진수가 0일 때의 결국은 x값을 찾아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는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그 정의역만 찾으면 로그는 어차피 여기 x만 제한하면 얘가 현재 분수가 됐든 뭐 그냥 자연수가 됐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바꿀 수 있죠. 간단하게. 다시 한번요. 로그는 마이너스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그는 이제 마이너스 되고 0도 되고 플러스도 되고 다 되죠. 다시 한번요. 여기서는 오히려 치역이 제한이 있다야 없다야 그러니까 함수값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마이너스 되잖아. 분수. 됐냐? 여기까지는요. 0 되잖아. 진수 얼마일 때? 로우가 0 되고 싶어. 진수 얼마이면 돼요? 0이면 되냐? 1이면 되죠? 야, 방금 여기 진수가 0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0 드립을 치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1,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자연수 되고 싶으면 그냥 자연수면 되잖아. 그쵸? 여기까지는요? 양수 되고 싶으면 그냥 플러스면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걸로 잡아주면 되니까 그래서 정의역이 어쨌든 저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 나왔어. 그러니까 정의역에 의해서 점근선이 만들어졌고 치역은 제한이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두 번째 치역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치역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거 치역이 없다라고 하면 헷갈리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치역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역에서는 점근선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을 거라는 게 지금 여기 결론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을 거라는 건데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잘 보시면은 잘 봐봐. 바로 뭐야? 여기는 얘 x는 제로라는 y축이 지금부터는 점근선이에요. 절대 지나가지 않는 선입니다.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로그 AX를 그대로 그린다라고 치면 어차피 X는 0보다 큰 쪽만 그려질 수 있는 거예요. 얘가 결국 어디만 그릴 거냐면 이쪽만 그려질 거야.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쪽만 그려질 건데 로그 함수 얘 X를 지금 현재 점점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있는 밑이 1보다 크다라고 봅시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밑이 1보다 크다라 그러면요 어차피 로그가 커지면 커질수록 X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쵸? X가 커질수록 로그가 똑같이 커지겠지. 왜? 밑이 1보다 크면은 앞에 마이너스를 뺄 그게 없잖아요. 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 이거 결국 뭐야? 양수 그대로 올라간다니까. 로그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밑이 같으면은 진수가 제일 큰 게 엄청나게 크다. 단 이게 밑이 1보다 컸을 때는 그게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지? 로그 할 때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얘네들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얘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그때 얘가 현재 y는 로그에 그래서 a의 x가 되는데 이때 a가 1보다 큰 증가함수일 때는 이렇게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만약에 밑이 0과 1 사이 즉 진분수가 나온다고 칩시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진분수가 나온다고 치면 여기 있는 이 밑에서 이미 앞에 마이너스를 빼요 안 빼요? 얘가 만약에 진분수야. 그럼 여기 진분수는요 지수로 바꿔가지고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가분수로 할 때 나올 수 있죠. 그럼 뭐야? 이미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여기 결론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이너스를 생각해봐. 마이너스는 오히려 뒤에 있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점점 커져요? 아니면 점점 작아져요?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얘가 앞에 마이너스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기도 하냐면 이렇게 아래로 툭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떨 때냐면 이렇게 y는 얘가 그래서 여기 있는 로그 a에 우리 x인데 여기 있는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이렇게 된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여기 있는 요 a에 대해서 얘를 다시 한 번 더 돌릴 때 그럼 뭐가 나오기 때문이냐면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게 여기서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쨌든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얘가 이제 증가하고 있든 감소하고 있든 무조건 지나고 있는 요 한 점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한 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거 당연히 지수함수에서도 고정점이 있었으니까 그 고정점을 찾아주는 게 중요해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로그 함수도 결국은 이렇게 밑이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지나고 있는 한 점이 생기는데 그거를 찾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그걸 생각하세요. 우리 로그의 밑이 뭐가 됐든 간에 진수가 뭐가 되면은 무조건 얘 로그가 날아가게 되는 그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얼마일까요? 진수 얼마? 진수가 0이 아니지.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과는 0이 되는 게 맞는데 그럼 0 만들어주는 그 진수는 얼마가 돼야 되냐고. 1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여기 있는 고정점을 찾아주는데 그 고정점은 항상 이 고정점의 x점을 찾아준다면 그 x 좌표가 결국 얼마가 되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1이 되었을 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점의 x좌표가 1이다. 다시 하면 결국 뭐냐면요. 진수를 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얘를 잡았을 때는 결국 진수로 우리가 잡아줬을 때 진수가 1이 되는 그 순간이다. 이게 여기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종적인 결론이 된다.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로그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만 더 잡고만 넘어가자면 여기 있는 거 보게 되면은 여기 로그 함수 이거든 아니면 이거든 다 어차피 다 똑같이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x가 다르면 y가 똑같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달라집니까? x가 다르면 y가 같아야 달라요? 지금 현재 얘 빨간색이든 여기 있는 얘 갈색이든 x가 다르면 y도 다르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왜 계속 올라가거나 아니면 계속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결국 뭐야? x가 다르면 y가 다르지. 다시 한번 뭐야? 얘도 1대1 관계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도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떤 조건을 얘기할 수 있냐면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건을 얘기할 수 있냐면 잘 봐. 그러다 보니까 1대1 관계죠. 1대1 관계죠. 그러니까 1대1 관계니까 얘는 역함수가 당연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함수를 찾아야 되고 그 역함수를 찾는 게 이제는 나와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걸 다음 시간에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여기 개념 다 연결됐나요? 개념 다 연결되나요? 연결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로그 함수는 어쨌든 정의역과 치역을 찾아주고 거기에 고정점을 바탕으로 해서 밑을 기준으로 그린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거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까? 그 전에 밑에 얘랑 좀 친해져 봅시다. 그래서 가볍게 함수값 찾는 것부터 좀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가볍게 함수값 찾는 거를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EX부터.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함수값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수값 찾아보는 건 다시 얘기하면 여기는 x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fx가 로그 2의 x라고 잡아줬습니다. 그때 여기는 fx가 로그 2의 x라고 잡았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f 몇 분의 몇을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예요. 그치, 2분의 1이죠. 자, 그럼 여기 x의 2분의 1이니까 결국 우리는 저기 있는 저 로그한테도 x한테다가 누구 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치, x에다가 2분의 1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몇 제곱이야? 2제곱이죠.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 딱 집어넣으면 끝나죠. 정답 마이너스 얼마가 돼? 그러니까 그치, 얘 마이너스 1이야. 그쵸,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f2분의 1은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이제 얘 그래프 방금 배웠던 거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그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방금 배웠던 거 그대로 적용해서 그려보자면 제일 쉬운 건 얘 밑이 1보다 클 때가 그나마 제일 쉬워요. 됐나?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밑이 1보다 클 때 여기 5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얘 먼저 한번 좀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보는 순간 내가 얘기했지 그래프 그리고 싶으면 제일 먼저 뭐랑 뭐부터 확인하라고요? 그치, 밑에 숫자도 확인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하라 그랬어. 그치, 진수. 그게 바로 뭐야? x. 그거를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 그러냐? 함수의 용어로 얘기하자면 그게 정의역이죠. 됐나? 여기까지 했냐?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역의 범위를 제일 먼저 확인하세요. 그럼 정의역은 진수 x야. 그러니까 여기는 x가 0보다 어떻다라는 것만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x가 0보다 어떻다? 크다. 이거 하나만 보여주면 되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우리는 0보다 큰 쪽만 그릴 거야.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치역은 제한이 있다 그랬어. 제한이 없다 그랬어. 치역은 제한이 없으니까 y값은 아무렇게나 그릴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뭐 고정점을 찾으라면 찾아봐. 고정점을 찾아주는 것도 중요는 하니까. 그럼 고정점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진수 x가 얼마가 될 때를 찾아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1일 때. 그럼 x가 1일 때. 그러면 얘 1 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좌표값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진수가 1이야. 그럼 x가 얼마야? 그치, y 무조건 0 나오지. 그래서 얘가 그래서 1,0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세 번째 밑을 보는데 밑은 현재 5죠. 그럼 5는 현재 1보다 커요, 작아요? 아니면은요? 현재 5는 1보다 커요, 작아요? 그죠? 얘가 현재 크다. 이 세 가지 정보를 종합했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는 얘를 기준 잡아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일단은 점근선을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의역이 안 되는 마지노선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정의역이 안 되는 마지노선은 결국 x는 제로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핑크색이 점근선이라는 것만 주목을 한다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제가 점근선이라는 걸 주목을 한다면 여기를 기준으로 결국 뭐예요? 여기 1,0을 지나도록 해서 결국 밑이 1보다 크다니까 결국 얘를 위로 올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를 위로 올리면 된다. 이 정도까지만 잡아주면 돼. 지금 이렇게 설명한 거 로그의 정의를 가지고 설명했었던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로그의 대소관계를 이렇게 배운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로그의 대소관계라고 해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밑이 같으면 진수가 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를 다 보여줬지. 단 그게 밑이 1보다 클 때만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줬지. 그걸 그대로 그래프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 그래프예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y는 로그 그래서 5의 x가 됩니다. 끝. 그러면요 반대로 그럼 얘를 그려볼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얘랑 다 똑같거든. 하나만 잡아주자면 5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느낌상 5만 딱 바꿔주면은 야무지게 끝날 거 아니야? 아니요. 얘만 바꾸시면 돼요. 얘 5분의 1이죠. 5분의 1은 5의 마이너스 몇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1제곱이죠. 다시 한번 마이너스 1이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 식을 바꾸면 마이너스 로그에 그래서 얘가 5의 x예요. 결국 뭐예요? 같은 그래프인 건 같은데 얘 앞에 뭐가 붙었냐면 마이너스가 붙었어. 결국 뭐야? 풀마가 바뀐다고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풀마가 바뀌는 그래프라서 얘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래프가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y는 얘가 그래서 로그에 그래서 우리는 5분의 1의 x 이렇게 우리가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이 1보다 작았을 때는 그래서 진분수 그래프일 때는 그래서 점점 아래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잡아주면 돼요. 1에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야. 저 마이너스 때문에 떨어진다고.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는 오히려 뒤에 있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지잖아. 그런 원리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그나마 이해하기는 쉬울 겁니다. 알겠니? 물론 원론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원론적으로 일부러 설명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줬을 때 다음 그래서 그래프를 이제 평행 이동시켰을 때도 똑같이 한번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평행 이동시켰을 때도 똑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평행 이동시켰을 때도 똑같이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똑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자, 해보세요. 1번, 2번 똑같이 그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 2번 똑같이 그리겠습니다. 안 어려워요. 자, 밑이 진분수일 때는 앞에 그냥 마이너스를 빼고 그냥 위아래를 서로 바꾼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밑이 1보다 큰 그 가분수일 때를 기준으로 한번 좀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래프 그리라 그랬지. 저기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어차피 둘 다 그래프를 그리라는 게 목표야. 그럼 그래프 그리려면 나 제일 먼저 뭐부터 찾아주는 게 제일 좋다고요? 일단 다 필요 없고 뭐 찾으라고요? 그래, 점근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역을 찾으면 돼요. 왜? 정역을 찾으면 점근선이 똑같이 나오니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 잘했어요. 이거 찾아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지금 내가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만 찾으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래서 1번 뭐 찾으러 갈 거냐면 그래서 우리는 정의역을 찾으러 갈 거야. 그 정의역의 또 다른 말이 결국 뭐를 찾으러 가겠다는 소리냐면 점근선을 찾으러 가겠다. 여기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정의역을 봐. 즉 다시 하면 정의역은 누가 어떻게 될 때를 찾아주기만 하면 끝난다 그랬어. 누가 어떻게 될 때만 찾아주면 돼요. 누가 어떻게 될 때, 누가 어떻게 될 때, 누가 어떻게 될 때. 그치. 진수 x 더하기 1이 여기서 진수죠. 얘가 뭐보다 클 때요? 누가 1이야? 0보다 클 때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진수는 무조건 0보다 클 때를 확인하시면 돼요. 어차피 얘가 진분수든 가분수든 상관없잖아요. 그쵸? 넘어가면 되지. 그래서 얘가 그래서 x가 현재 뭐보다 크다라는 것만 잡아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x가 누구보다 크다? 1이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게 현재 정의역이에요. 잘 봐. 다 왔어. 그럼 얘가 현재 x가 현재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점근선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점근선을 구하면 점근선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쟤는 왜 갑자기 죽었어? 야 빨리 살려봐. 야 살려봐. 쟤 왜 갑자기 죽었어? 야 그럼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그치?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점근선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치역은 어차피 상관없다 그랬죠? 그럼 치역은 빼.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 누구 점을 찾으러 가면 된다고요? 고정점 정도는 찾아주세요. 수행평가 그릴 때. 되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야 뭐 그래프 완벽하게 그렸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고정점 정도는 찾으세요. 그럼 고정점은요 진수가 얼마가 될 때 찾으라 그랬어요? 고정점이 진수가 얼마가 될 때 찾는 거야? 그치? 진수가 1일 때 찾는 거예요. 왜? 진수가 1이면 0이 되잖아요.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고정점일 때를 진수가 1이 될 때 찾으세요. 그래서 여기는 x 더하기 1이 1일 때의 그 x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x 얼마야? x 0이죠? 그럼 여기 0 집어넣으면 여기가 날라가지 결국은. 그럼 여기 날라갔지. 그럼 남게 되는 게 y점이지. 그럼 여기 0 집어넣어서 날라갔어. 그럼 남게 되는 점 y는 얼마예요? 여기 0 집어넣어서 얘 날렸다며. 그럼 남게 되는 거 누구 남아있어요 지금 현재? 1 남아있잖아. 함수값 찾는 거니까.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래서 여기 y는 1. 그래서 여기는 0,1이 고정점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밑은 현재 2니까 1보다 커요? 아니면 1보다 작아요? 그치? 밑은 현재 2예요. 그러니까 2는 현재 1보다 크니까 이렇게까지 잡아주게 되면 자 그래프 그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했습니다. 그리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 현재 정의역은 현재 누구를 기준으로 잡으면 되는 거냐면 점근선이었던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얘보다 큰 쪽에서 그려집니까? 작은 쪽에서 그려집니까? 그치? 정의역의 범위에 따라서 큰 쪽에서만 그려질 거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고정점은 현재 0,1이니까 여기를 지날 것이면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얘는 현재 밑이 1보다 크니까 점점 올라갈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점점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이게 답이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 이게 현재 여기 1번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그려도 수행평가에서 만점 받아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것만 잘 표현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잘 표현하시면 돼요. 1번은 이렇게까지 잡아주면 되겠고 그럼 같은 원리로 2번도 똑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2번도 마찬가지. 그럼 누구 먼저 찾으러 가라고요? 그러니까 누구 먼저 찾으러 가라고요? 그치? 정의역을 찾아. 정의역을 찾는 것 자체가 어차피 점근선을 찾는 거니까 정의역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점근선을 찾으러 가세요. 그럼 여기에서 점근선을 찾으러 갈 때는 결국 우리는 진수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진수가 0보다 어떨 때를 확인해주면 된다고요? 얘가 0보다 어떨 때를 찾아주면 된다고요? 진수가 0보다 어떨 때? 클 때 하나만 찾으면 된다고요. 근데 여기선 진수가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까지 다 챙겨오는 마이너스 x가 0보다 클 때를 보여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결국은 x는 0보다 어때야 되겠어? 얘는 반대로 작죠. 마이너스 곱하니까.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x는 0보다 작았고 거기서 점근선을 구하게 되면은 점근선의 x는 그래서 얼마가 된다는 것도 나오게 돼요. 점근선의 x는 얼마야? 그러니까 그치? 얘 0 되는 게 기준이니까. 그럼 얘가 그래서 점근선은 x는 0이다. 여기까지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 점 찾으러 가라 그랬고 내가 두 번째는 누구 점 찾으러 가라 그랬고 그치? 고정점을 찾으러 가라 그랬고 그럼 여기는 고정점을 찾으러 갔을 때 고정점은 진수가 그래서 얼마일 때를 확인해 주면 된다고요? 그치? 진수가 1일 때니까 결국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x가 얼마가 될 때 찾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치? 얘가 1이 될 때 그 x 값을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x가 현재 마이너스 얼마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y값이 생기겠지. 됐나 여기까지 했냐? 그게 함수값이죠. 됐나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좌표 만들면 돼. 그래서 y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얼마예요? 0이 되잖아. 진수가 1이니까. 됐나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여기서 0. 따라서 여기 좌표 구하게 되면 얘는 그래서 몇 칸마 몇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니까요. 그치? 마이너스 1,0이 되면서 세 번째 밑은 현재 1보다 커요? 작아요? 그치? 그래서 밑은 현재 2니까 현재 1보다 큽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정보 종합했으니까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자, 이번엔 이렇게 그려볼게요. 왜 그러냐면 잘 봐. 점근선이 0인데 0을 기준으로 우리는 큰 쪽만 그릴 거야? 작은 쪽만 그릴 거야? 반대로? 작은 쪽만 그릴 거야. 이쪽만. 됐나 여기까지는요? 근데 잘 봐. 0보다 작은 쪽인데 잘 보시면 0보다 작은 쪽인데 마이너스 만났으니까 점점 마이너스랑 곱해지면서 x가 작으면 작을수록 숫자는 점점 커질 거예요? 작아질 거예요? 지금은? 커지겠지. 플러스가 돼버리니까. 됐나 여기까지는요? 점점 올라가겠지. 그쵸?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이런 모양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마이너스 집어넣을수록 마이너스를 만나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로그 자체로는 커져요.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될 거라는 건 알겠어.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지나는 점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얘가 몇 컴마 몇이에요? 그치? 이렇게 표시만 뭐 해주면은 끝. 뭐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다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래프는 요 정도까지만 그리면 완성이에요. 그럼 다음 페이지에 한번 연습을 좀 해봅시다. 그래서 정역과 점근선의 방정식 한번 찾아보세요. 1-1번. 1-1번 쭉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좀 그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프 그리는 건 유형에서 보는 드림 프린트 있죠? 거기에서 어차피 그려요. 거기서 한번 좀 그려보세요. 알겠지? 그래서 그걸로 한번 수행평가 대비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 한 문제만 보고 가겠습니다. 119쪽에 1-4번 되겠습니다. 1-3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해볼 수 있을 거고요. 1-4번 하나만 좀 볼게요. 좀 특이해서 가져왔습니다. 어떤 시중 문제집에도 사실 없었던 문제긴 한데 좀 특이했던 문제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시중 문제집에 있던 문제고요. 솔직히 그 문제집만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문제집에서는 요거는 솔직히 다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그 유명하다는 뭐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그 개 뭐로 시작하는 그거 있지. 거기선 없어요, 이게. 거기선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R 뭐로 시작하는 그 친구에서도 그 얘를 본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얘를 본 적은 없는데 이게 그래 RPM이면 개념 원리. 걔네들 많이 쓰잖아요. 거기서는 없어요. 거기에서는 없고 바이블에서도 사실 이런 문제가 없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없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출처 얘기할게요. 스매싱이 있어요. 스매싱이 있더라고.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제 재밌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스매싱이 약간 문제가 더러운 게 좀 많아요. 의외로 해보니까. 물론 이 책은 스매싱을 좀 많이 참고해서 만들긴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더러운 게 좀 많지. 풀어보면 알겠지만 더러운 게 좀 많아요. 스매싱을 참고해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매싱을 좀 참고해서 만들었는데 어쨌든 여기 문제도 스매싱 있는 문제거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스매싱 있는 거 그냥 하나도 토시도 안 틀리고 그대로 가지고 오긴 했어요.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재밌는데 함수 y가 졌다고 생겨먹은 로그 함수가 있는데 이 로그 함수가 어디에서 정의가 돼야 된대요? 이 로그 함수가 어디에서 정의가 돼야 된대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여기 밑줄 좀 한번 그어볼래? 여기 로그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네가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실수 전체는 문자 누구의 값인데 라는 거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실수 전체라고 얘기했던 그 친구가 그러면 얘가 문자 누구의 값인데 라는 게 지금 여기서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먼저 좀 체크를 해봐. 그럼 얘가 실수 전체래. 그럼 그게 문자 누가 현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는 것만 보여주면 연속이란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문자 누가? 여기서 뭐 둘 중에 하나겠죠. X 아니면 A. 둘 중에 뭐야? 이거는 X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건 X의 값. 즉 다시 한번 뭐냐면 얘 정의역이에요. 정의역. 그러니까 정의역이 현재 제한이 없어야 됩니다. 라는 거를 지금 여기서 깔고 가는 중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정의역 즉 X에는 제한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뭐예요? 그래서 나오게 된 최종적인 결과였던 여기 2차 함수가 있는데 그 2차 함수가 어쨌든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값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로그가 정의돼야 된다는 소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잡아줄 거는 여기는 y는 로그 2에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9가 현재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고 싶다는 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고 싶다는 건 다시 까자면 여기 로그의 값이 무조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x에 관계없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말은 결국은 얘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고 싶다는 건 결국은 x의 값에 관계없이 결국은 항상 어땠으면 좋겠다는 거냐면 로그의 값이 성립한다라는 것만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로그의 값이 존재합니다. 그럼 로그의 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지. 진수가 0보다 어떻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쓰게 되면 결국 저기 있는 진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진수 즉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9가 0보다 크다라는 거 보여주면 돼요. 단 이게 x의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면 x의 제한이 없어야 된다고요? 없어야 돼요. 이게 x의 제한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x의 제한이 없게 항상 제가 다 0보다 크기만 하면 돼. 그럼 얘를 그래프적으로 인정을 해보면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얘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죠. 그치? 2차 함수니까. 그럼 아래로 볼록인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다 0보다 어떻다라는 것만 보여주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야? 그래 얘가 0보다 크다. 그럼 이런 상태가 되기만 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해가 있다야 해가 없다야? 해가 없다야. 그러니까 얘 무슨 식 써서 푼다라는 거예요? 판별식으로 푼다. 이런 얘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해석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해서 답을 내는 거거든요.
그 연결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문제도 로그의 정의와 로그 함수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과 그거를 만족하는 진수의 조건만 잘 이해하고 있었으면 아마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다만 이 식을 뽑아내기 위해선 로그의 정의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였지. 그래서 그거를 좀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모르잖아. 갑자기 시험 문제에서 이게 나왔어. 문제 우리는 바로 밑에 있네요. 119쪽에. 대표형 2번. 여기서부터는 다시 쉬워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쭉 한번 다시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가볼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쭉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 봐. 자, 우리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행이동, 대칭이동 얘기할 때는 내가 맨날 얘기했지. 제발 니들의 의견을 넣어라 넣지 말아라. 절대 넣지 말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제발.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한테 앞에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잘 봐봐. 지금부터 쭉 갈 테니까 잘 봐봐. 정신 차리고 쭉 봐봐. 자, 나에게는 y는 로그 3의 x가 있었습니다. 그쵸? 로그 함수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요 로그 함수가 하나 있었는데 나는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중요하지. 나는 평행 이동시켰어요. 현재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시켰어요? 그치?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나는 지금부터 얼마만큼 이동시켰냐면 1만큼 평행 이동시켰죠. 자, 그럼 평행 이동한 정도만큼 x는 더하면 되고 빼면 되고 빼고 y는 그 뒤에다가 그대로 뭐 하기만 하면 되니까 더하면 되니까 이대로 가세요. 그래서 y는 결국 얘가 로그 그대로 가. 로그 그대로 갔을 때 저기 있는 제 x 대신에 나는 지금부터 그래서 누가 들어오냐면 얘 마이너스 1을 더해준 게 온다 아니면 빼준 게 온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빼준 거죠. 그쵸? 마이너스 1을 빼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1을 더해준 게 온다. 이렇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y쪽으로 이동한 정도만큼을 더해. 이 정도까지는 평행 이동을 한 거잖아. 일단 여기까지 인정하죠. 평행 이동은 여기까지 인정을 하는데 여기서 또 y축에 대해서 또 뭐까지 해줘야 돼요. 지금 여기서. 그렇지. 얘를 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주셔야 돼요. 그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는 건 누구의 보를 바꾸겠다는 소리가 돼? x. 그럼 여기 실제 있는 요 x만 바꾸는 거 아니면 여기 전체를 다 바꾸는 거야? 전체를 다 바꾸면은 나락가죠? 왜? 여기서는 진짜 문자만 바꾸는 거거든. 됐니? 여기까지는요? 이런 거 절대 함정 빠지지 말라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절대 함정 빠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야? 대칭 이동하는 건 그 문자만 바꾸는 거예요. 뒤에 붙어 있는 것까지 바꾸는 거 아니야. 뒤에는 나중에 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문자만 바꾸는 거야. 문자만 바꾸는 거야. 문자만 바꾸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문자만 바꾸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y축 대칭이니까 결국 나는 여기 있는 x라는 문자만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x로 바뀝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다시 한 번 더 쓰게 되면 얘는 그래서 y는 로그 그대로 가. 그래서 여기는 로그 3에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1에다가 더하기 얼마가 되었냐면 1이 되었는데 얘를 또 뭐 했어요? 하나로 합쳤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로그를 하나로 합쳤죠. 그럼 로그를 하나로 합친 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이거지. 그럼 뭐해? 하나로 합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하나로 합치세요. 가능하잖아. 왜? 1은 로그로 바꾸면 로그 3의 얼마기 때문에 이게 끝.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밑이 같네? 로그들의 합이네? 진수들끼리 뭐 하면 된대? 곱해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 나왔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그래서 로그에 결국 나는 지금부터 3에 또 2를 곱하면 되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상가 마이너스 x 더하기 1을 곱하면 얘네들 곱하면 마3x 더하기 얼마가 돼요? 3이죠. 얘가 로그 3의 ax 더하기 b죠. 그래서 ab가 나오죠. a 얼마야? 그러니까 a가 마3, b가 얼마니까요? 3이니까 둘을 뭐 해주면 곱해주면 답 나오지. 정답 그래서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치,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2-1번 한번 해보세요. 2-1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냥 쭉 이어서 푸세요. 2-1번 풀고 뒤에 쭉 이어서 풀세요.
됐죠? 자, 121쪽 별표 처음 치고 갑시다. 121쪽 중요합니다. 이 문제 수능에 나왔죠. 아마 내가 학평 문제 하나 실어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수능 문제도 하나 있는데 내가 일부러 수능 문제 안 넣었나? 일부러 안 넣었네요. 내신 때 보여드릴게요. 수능 문제도 하나 있습니다. 로그 함수 관련해서. 됐냐까지는요. 수능 문제도 한 문제 있는데 일단 얘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2019학년도 수능에 가형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3점짜리였고 당연히 그때 많이 맞췄죠? 이과였으니까. 이과 애들은 이거를 그래프를 2년 그리고 시험 보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리고 시험을 보니까 그 정도는 그려, 껌으로. 됐냐 여기까지는요. 발가락으로 이렇게 그리더라고 이과들은요. 그래서 발가락으로 대충 그리고 그냥 어떻게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문제가 정답률을 이과 대상으로 96%를 찍고 7번이었거든요. 7번인데 96%를 찍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그 전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학교 시험은 아직까지 냅니다. 왜냐? 그때 출제를 잘못했을 뿐이에요. 수능은 그래프를 2년 그린 애들한테 내면은 쉬운 문제고요. 너네는 그래프를 몇 년 안 그렸지. 그치? 1년밖에 안 그렸지. 그런 애들한테 그리면은 내면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우리 지수함수 그래프와 4분면 할 때도 똑같습니다만 이 문제는 그냥 뭐만 잘하면 되냐면요. 한 글자 적어놔. 얘 다 필요 없고 뭐만 잘 그리면 끝나냐면 그래프만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프만 잘 그려보세요. 됐습니까? 뭐 정성스레 엄청나게 꼼꼼하게 이럴 필요는 없어요. 여기까지는요. 네, 삼각함수 할 때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야, 이 소리 얘기해줄게. 삼각함수 할 때 많이 들으실 거예요.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할 때. 아니면 그거 듣든가. 내가 유튜브 틀어줄게. 그 뚱땡이 아저씨 하나 나와가지고 R분의 X 그거 하는 거 있어. 그거 틀어줄든가. 아니면 그 뚱땡이 아저씨 나오는 거 하나 있어요. 그 진짜 그거 배워요. 진짜 그 노래 배워요. 그거 하든가 아니면 그거 틀어주든가. 그거 틀어줄게. 나 그거 사이트 어딘지 알아. 그거 그냥 유튜브에 그렇게 치면 나와요. 삼각함수송 치면 나와요. 뚱땡이 아저씨 나와가지고 알분의 와 이는 뭐 이러는 거 하나 있어요. 그 걸걸한 아저씨 목소리 하나 나와요. 그거 틀어주든 아니면 그거 틀어줄게. 그 삼각함수송 치면 나와요. 이따가 검색하세요. 지금 이거나 봐.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뭘 지금 몰라 그래. 이따가 봐 이씨. 그러니까 이따가 봐 이씨. 청개구리 아주 그냥. 청개구리야 이씨. 자, 그래서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봐. 그래서 여기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 그래서 대충 그려. 알겠니? 다만 하나는 확실하게 그려. 뭐? 점근선 하나는 확실하게 잡고 가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도 어떻게 그려질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점근선 하나는 확실하게 잡고 가세요. 자, 그럼 점근선 x 나왔지? x 마이너스 얼마일 때야? 그러니까 점근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 그릴 건데 그래프는 점근선만 잘 잡아주면 되고 점근선은 여기 있는 진수 x 더하기 3이 0일 때를 보면 되니까 x가 마이너스 3일 때예요. 이 정도는 나와요. 그럼 요 정도까지만 그리고 얘 현재 밑줄 봐. 얘 현재 밑줄 1보다 커요? 아니면 작아요? 얘 현재 밑줄 1보다 커요? 작아요? 크지? 그러니까 여기 3이니까 1보다 크지? 다시 한번 뭐야? 얘 올라가는 그래프야? 떨어지는 그래프야? 얘 올라가는 그래프야? 떨어지는 그래프야? 올라가는 그래프지. 뭐 대충 그려. 이런 식으로. 됐나 여기까지는요? 걔가 이런 그래프거든요? 근데 이런 그래프인데 잘 보세요. 얘가 이제 몇 사분면 안 지나가게 만들어버리는 게 목표야 나 지금. 그렇죠. 밑줄. 그럼 이 2사분면을 안 지나가게 만들어버리는 게 나의 목표니까 그럼 2사분면 안 지나가게 만들어버리려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녹색이 하나 있고요. 저기는 갈색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여기 빨간색이 있어요. 그때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갔을 때 몇 번만 가능하다라는 거야. 1번, 2번, 3번으로 잡아봐. 그때 여기 1번, 여기 2번, 아니면 여기 3번 몇 번만 가능하다? 2, 3번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만 안 넘어가면 돼. 그럼 1번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우리 지수함수 할 때도 여기 축을 바꿔주는 기준점이었던 여기 Y축을 기준으로 잡았죠. 그러니까 4분면을 바꿔주는 기준선이었던 Y축을 기준으로 즉 X가 제로일 때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얘가 0보다 크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겠죠. 왜? 0보다 컸을 때는 얘가 무조건 어디를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냐면 2, 4분면 지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뭐야? 얘 여기 있는 거 상관없어요. 됐나 여기까지는요? 또 어디 있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상관이 없는 거야. 얘 어디까지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야? 얘가 마삼? 여기 2번에 있는 거니까 얘가 여기 있어도 상관없는 거죠. 0,0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죠?
맞죠?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래프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끝내.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4분면 안 지나가게 하려면 1번만 아니면 된다요. 그럼 여기는 요 4분면을 갈라줬던 축이었던 y축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 y축의 함수값이 0보다 크지만 않으면 돼요. 그치? 여기까지는요? 얘네 들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리하면 따라서 우리는 저기 함수값에 대한 x에 0 집어넣었을 때를 값을 구합니다. 그럼 0 집어넣으면 얘가 그래서 로그 우린 여기는 3에 x 대신에 0 집어넣으니까 로그 3에 3이 되었고 거기에 k를 더하 우리 k 더하기 1이 되죠. 얘가 k 더하기 1을 구했을 때 얘가 0보다 어떻다라는 것만 보여주기만 하면 끝난다라는 겁니까? 얘가 0보다 어떻다? 자 0일 때의 함수값이야. 0일 때의 함수값이 결국은 양수면 돼? 음수면 돼? 아니면 0이면 돼? 0 아니면 음수죠.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어떻다라는 것만 보여주기만 하면 끝난다라는 것. 잠깐.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K범이 나오게 되면서 K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니까 그치.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죠. K가 실수 K 최대값 나오지. 정답 마이너스 얼마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이게 답인 거야. 자, 그러니까 그래프를 가지고 이해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다음 문제 3분 거 하고 끝냅시다. 3분도 길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대표형 4번 그냥 바로 보고 가겠습니다. 잘 봐라. 자, 대표형 4번 바로 보고 끝내겠습니다. 잘 봐. 자, 우리 y는 x라는 그래프와 y는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저기는 a, b, c가 따다닥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보는 순간 우리가 지수함수에서도 똑같은 걸 했을 텐데 지수함수에서 똑같은 거 할 때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디에 주목해라. 어디를 만드는 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그거 먼저 잡으라 그랬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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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너희 집이야? 여기가 니네 집이 아니잖아요. 자, 어디를 먼저 보라 그랬어? 야, 어디를 먼저 보라 그랬어? 이럴 때 내가 무조건 어디를 먼저 보라 그랬어? 어디를 먼저 보라 그랬어? 어디를 먼저 확인하라 그랬어? 그래, 점 찍혀져 있는 거 결국 뭐야? 점 찍혀져 있는 거는 아직까지 불안정해. 왜? 누구를 안 줬으니까. Y 안 줬지? 그러니까 누구 찾아? Y 찾으라고. 이렇게.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제 제발 Y를 찾으러 가세요. 점을 완벽하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근데 여기 잘 보게 되면은 우리는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그래프는 당연히 로그 함수의 기준 잡아요? 아니면 여기 있는 Y는 X의 기준 잡아요? Y는 X의 기준 잡으면 여기 X가 1이라고 주어졌으면 여기 Y 값도 똑같이 얼마가 된다는 걸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1이라는 걸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1이라는 걸 잡아주게 되면은 여기 잡을 수 있지. 왜? 로그 함수가 함수값이 1이 되는 순간이 A일 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로그 2의 A가 지금 현재 잡아주게 되면 여기는 로그 2의 A가 현재 1이죠. 그럼 이거를 만족해주는 A를 찾아보라고. A가 얼마냐? 이거를 만족하는 A 얼마예요? 얘가 2잖아. 그래서 A가 2라는 게 나와요. 그럼 A가 2지? 그럼 올라가니까 Y는 X랑 만나서 얘가 2가 되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결국 뭐 찾으라는 거냐면 2 되는 거 찾으라는 거지? 로그가 2 되는 거 찾으라는 거지? 됐나? 여기까지는요. 뭘 그렇게 필담으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 빨리 봐. 빨리 끝내게. 자, 그랬을 때 여기.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로그 2에 B가 지금부터 2 되는 거 찾으면 되지. 그럼 그걸 만족해주는 B를 찾아보세요. 누굽니까? B는. 그치? B는 4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B는 4. 그럼 여기 4지. 올라가면 4지.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4지. 쭉 와. 그럼 여기 뭐야? 로그. 4 되는 거 찾아주면 되죠. 그럼 4 되는 로그. 얼마야? 4 되는 로그가 얼마야? 이거 쭉 가게 되면 얘가 로그 2에 C가 4 되는 거 찾아주면 되죠. 그거 만족하는 C는 얼마입니까? 그래, C는 16이잖아. 그럼 이렇게 잡았을 때 쟤네 셋을 싹 다 뭐 해준 게 정답이에요? 결론적으로? 더해. 싹 다 더해. 그럼 2 더하기 4 더하기 16을 하십시오. 정답 얼마가 되겠습니까? 22가 되겠지? 정답은 22.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갈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연습 많이 해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연습 좀 해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요.